집을 살고 싶은 것도 진짜 큰 일이죠. 그렇죠. 노후 자금 만드는 게 중요하고 그런 식으로 투자할 자금을 어떤 식으로 마련을 하는지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위키피디아에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투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소득과 소비 분석을 잘해서 내가 안 써도 되는 돈을 일부를 돈이 들어올 때 바로 빼서 투자 주머니로 옮겨놔야 돼요. 그렇게 조금이라도 투자 자금을 매번 돈 들어올 때마다 만드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내 부라는 거는 내가 돈을 안 쓴 결과인 거잖아요. 그래서 직장인분들은 어차피 주기적으로 내가 월급을 받잖아요. 그래서 내가 월급 받는 날 내가 투자할 수 있는 돈을 쓰기 전에 바로 투자 주머니를 옮겨서 앞서 말한 시간을 분산하는 투자를 자동으로 할 수 있기가 좋아요. 그리고 내가 직장인인데 우리 자주 얘기하는 DC형 퇴직연금이다. 그러면 이 돈도 자동으로 시간을 분산해서 투자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직장생활 20년 하는 동안 진짜 돈 들어올 때마다 지킨 그 룰이 있어요. 월급 들어오는 날 저녁에는 아예 투자하자고 그 캘린더에 리마인드를 제가 넣어놔요. 그래서 돈이 들어오면 바로 투자 주머니를 옮기는 거죠. 그럼 나는 매달 정해진 날에 투자를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시장이 단기적으로 좀 올랐던 떨어졌던 여기에 너무 스트레스 안 받고 투자를 할 수 있게도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어제 떨어지고 어제 오르고 이런 거에 전혀 관계없이 그렇죠. 거기에 너무 내가 일일비 안 하게 돼요. 오히려 시장이 떨어지면은 나는 더 싼 가격에 들어갈 수 있네. 그리고 시장이 올라가면은 내가 지금 넣고 있는 돈의 가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네. 이런 긍정 마인드로 투자를 할 수도 있게 만들어 줍니다. 쉽지 않네. 긍정매로. 네, 우리 긍정 마인드. 위키피디아가 좋아하는 긍정 마인드. 그리고 보너스 같이 한 방에 목돈이 들어와도 여기서 내가 필요한 돈만 빼고 나머지는 다 이제 투자를 하는데 단기적으로 어떻게 될지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목돈을 한 방에 넣기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 저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게 목돈이 보너스처럼 들어오면은 이거를 또 쪼개 5개, 6개를 쪼갠 다음에 그거를 시간을 분산해서 투자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이 들어왔어. 그거를 50만 원씩 6번에 걸쳐서 투자를 하신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 동안은 갖고 있고 갖고 있어요. 현금. 네, 내가 갖고 있고 너를 내가 캘린 들어올 때마다 만약에 S&P 500이 나오면 500만 원을 5번씩 100만 원 나갈 수 있고 그러면 미리 짜놓은 다음에 내가 100만 원씩 S&P 500을 왜냐면 내가 단기적으로 앞으로 오를지도 떨어질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걸 내가 예상해가지고 나는 시장이 바닥을 찍었을 때 500을 나야 돼. 또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산하는 게 안전한 방법이죠. 근데 이제 프리랜서 분들처럼 내 수입이 주기적으로 규칙적으로 들어오지 않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라면 나는 1년에 어느 정도를 벌고 어느 정도를 쓰는지 잘 파악을 해서 그럼 나는 매달 규칙적으로 얼마 정도를 투자할 수 있는지 요 계획 세워보면 좋아요. 1년 정도 가계부를 써봐야 알 수 있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가계부수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 말하시면 소비를 분석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려면은 가계부를 안 쓰면은 소비 분석하기가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카드값 얼마 나가고 통장에서 어느 정도 빠진지를 해서 어느 정도 분석할 수 있지만은 정교한 분석은 가계부를 쓰셔야 돼요.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주식 투자의 가장 큰 장점은 그거 같아요. 적금처럼 내가 이날 200만 원 만들어 놔야 돼.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언제 팔아라 라는 거를 3개를 딱 집어주셨는데 뭐 그럴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났어. 혹은 뭐 집에 에어컨이 고장났어. 한여름에. 그런 식으로 갑자기 돈이 필요한 경우가 있잖아요. 급전 구함. 그렇지, 급전.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역시 지난 영상 댓글에도 현금 비중 어떻게 유지하냐에 대한 댓글들이 좀 있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도 그거랑 같은 맥락이잖아요. 당연히 살다 보면은 급돈 필요해요. 냉장고가 언제 고장날지, 실수로 차 어디에 긁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현금을 쟁여놓을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는, 저희 예전에 한번 영상 만들었던 내 자산을 3개의 주머니로 구분해서 생각하시면 좋아요. 첫 번째 주머니는 내 돈이 들락날락하는 주머니예요. 월급 일로 들어오고 카드값 여기서 나가고 관리비 여기서 나가는 거. 그리고 3번 주머니는 내 투자 주머니예요. 우리의 목표는 이 3번 주머니를 계속 늘리는 거예요. 1번 주머니에서 돈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걸 내가 잘 파악을 해서 여기 있지 않아도 되는 돈을 최대한 3번 주머니로 주기적으로 옮겨서 3번 주머니에서 주식이든 금이든 채권이든 잘 키우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근데 우리 지금 얘기한 예상하지 못한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뭐 고장날 수도 있고 아니면 휴가비처럼 매달 뭐 주기적으로 나가는 돈은 아니지만은 1년에 한 번 정도 목돈 들어가는 경우 있잖아요. 이럴 때 필요한 돈을 쟁여놓기 위한 목적이 2번 주머니예요. 2번 주머니는 1번 주머니와 3번 주머니 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의 소비 수준에 따라서 어느 정도 금액을 항상 쟁여놓는 거예요. 그게 무슨 뭐 어떤 사람은 300만 원을 들고 어떤 사람은 2천만 원일 거예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만큼을 딱 넣어놓고 예상치 못한 급전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내가 예상할 수 있지만은 뭐 1년에 한 번 정도 들어가는 휴가비 같은 거 그거를 2번 주머니에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3번 주머니의 돈을 안 건드려도 되게 만들어주는 게 2번 주머니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2번 주머니에서 돈을 쓰면 그 잔고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1번 주머니에서 돈을 3번 주머니로 옮길 때 2번의 잔고가 떨어지면 일단 그거를 치워야 돼요. 그리고 나서 3번에 옮깁니다. 그래서 1번에서 돈이 최소한을 있으면서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2번 주머니는 정해진 꼭 필요한 금액만 딱 고정이 돼요. 3번 주머니는 시간과 내 인생과 커리어가 계속 지나면서 계속 커진다. 이게 1, 2, 3번이 무슨 의미인가 했더니 결국에 내가 건드리는 우선순위. 그렇겠네요. 1번은 왔다 갔다 어차피 하는 거고 맞아요. 3번은 최대한 안 건드려야 되니까 아래에 있는 거고. 그래서 인상적인 모습은 사회 초년생 때는 1번도 잡겠지만 3번도 잡고 나이가 들고 커리어가 지날수록 물론 수입이 늘어나니까 소비도 늘어난다고요. 그래서 1, 2번도 커질 거야. 하지만 얘는 어느 순간 커지는데 3번은 계속 커지는 거죠. 3번만 복리로 커지는. 그렇죠. 그게 결국 경제적 자유를 이기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2번은 일반적으로 그냥 예금에 넣어주시는 그럼 2번도 이거는 투자하긴 하겠지만 일반 통장보다는 MMDA나 MMM이나 이자가 조금 더 높은 통장이 있어요. 은행 업무 시간에만 인출할 수 있고 좀 그런 제한들이 좀 있는데 이자가 조금 더 높아요. 이번 주머니 목적이 내가 뭐 밤에 막 이체하고 이런 정도까지는 필요 없기 때문에 저는 MMDA 같은 통장으로 2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 현금 비중은 1, 2번 통장에 얼마가 있는가 제 현금 비중. 내 자산의 몇 퍼센트를 현금으로 갖고 있어가 아니라 내가 필요한 돈을 1, 2번에 넣어놓는 게 제 현금 비중이에요. 그리고 추가로 저는 주식시장을 보면은 종종 외부 요인에 의해서 한번 폭락을 할 때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트럼프의 한마디에 갑자기 주식시장이 뭐 폭락까지는 아니죠. 보통 뭐 한 2, 3% 조정을 확 받죠. 뭐 이게 4월 달에 관세할 때는 더 빠졌고. 그렇죠. 저는 그럴 때 너무 사고 싶어요. 한정 세일. 네, 저는 그때 이거 뭐 줍줍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그럴 때 너무 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럴 때 사기 위한 돈을 또 저는 어느 정도를 쟁여놔요. 현금으로. 현금으로. 네, 어느 정도 현금으로 놔둬서 그러다가 이제 뭔가 갑자기 훅 빠졌을 때 좀 사고 막 그게 재밌어요. 네, 근데 이거는 자산 규모가 어느 정도 있고 시장을 지금 오랫동안 봐오신 분들에게만 추천하는? 하는 거지. 뭐 이거를 제가 추천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근데 저는 뭐 이제 그런 투자 자격도 조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때 일시적으로 떨어질지 반등할지는 사실 미킴도 모르고 투자하시는 거니까.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래도 외부 요인으로 엔비디아가 트럼프 한마디로 훅 떨어지면은 엔비디아 사업이 안 좋아서 떨어지는 거는 완전 다른 얘기입니다. 그런 경우에 그렇게 사면은 당연히 제가 바닥은 절대 못 맞춥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럴 때 산 주식들은 다 수익이 나더라고요. 그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2번 연금만 수술비가 1,000만 원이 들었어요. 네. 그럼 어쩔 수 없죠. 그런 거는 네. 그럼 어쩔 수 없죠. 할이 없죠. 명확해요. 그리고 3번 주머니에서 열심히 모아놓은 돈이 잘 모아놨구나. 적어도 어디 가서 내가 대출만 받아요. 사실 이거 궁극적으로 그럴 때 쓰려고 투자하는 거긴 하니까. 그렇죠? 노후의 비용이라는 게 뭐 결국은 노후에 좋은 와인 마셔도 있지만은 노후에 어디 아프면은 그거 케어하는 비용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거는 3번으로 사지 말고 1번으로. 이런 건 1번으로 사요. 딱 봐도 비싸 보이는데 이거. 네, 이거 비싸긴 해요. 이 클래스 아주리라고 제가 브랜드 앰베서더를 한. 그래서 저는 댓글란은 얘네만 마십니다. 예전에 한번 소개한 적 있잖아요. 이거. 네, 땡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술인데 와인샵 같은 데서 사면은 한 35만 원 정도 해요. 30만 원 초반인데 근데 이걸 때려 먹는 게 아니라 이런 데킬라는 내가 향과 맛을 음미하면서 먹기 때문에 집에서 뭐 얘 한두 잔 먹는다고요. 그러면 얘 사면 꽤 오랫동안 마실 수 있어서 나름 합리적인 소비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데킬라 제가 어디서 아는 척하기 좋은 정보 하나 드리면은 데킬라도 증류주잖아요. 그래서 증류를 하고 바로 나온 거는 투명해요. 이런 식으로. 투명한 데킬라는 맛이 더 상큼한 과일맛 느낌이 나. 그리고 증류를 한 데킬라를 오크통에 숙성한 데킬라가 있어요. 숙성을 했기 때문에 이런 갈색이 납니다. 숙성을 한 데킬라는 바닐라 향, 시나몬 향 이런 향들이 나요. 두 가지 맛과 매력이 조금 달라요. 이렇게 숙성을 한 데킬라를 레포사도라고 불러요. 그래서 어디 가서 보통 레포라고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멕시코에서 50년대 물어봤더니 발음이 그게 아니래요. 레포사도래. 래퍼. 그리고 숙성을 더 많이 한 거는 아네보라고 불러요. 무속하시면 모르셔도 될 것 같은데 색깔에 따라서 숙성한 게 있고 아닌 게 있다. 그리고 때려 먹지 말고 이런 잔에다가 음미하면서 마시면 얘 괜찮아요. 네. 근데 우리 소비 얘기로 돌아가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많은 소비가 남을 위한 소비인 경우도 있고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소비도 있다. 근데
진짜 나를 위한 소비가 뭔가? 진짜 나를 위한 소비 1번은 투자예요. 투자처럼 나를 위한 소비가 어딨어? 이거는 내 자산을 모으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경력이 늘어날수록 소득이 늘어나잖아요. 내 소득이 늘어난 만큼 내 소비가 늘어나면 안 돼요. 내 소득이 늘어나는 만큼 내 투자가 늘어나야죠. 그래야지 내가 3번 주머니가 계속 커져서 나의 삶에 아주 튼튼한 기반을 만들어주잖아요. 그래서 내 소비 점검을 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 하나 있어요. 이거를 소비 디톡싱이라고 불러요. 한번 내 소비를 시간을 정해놓고 소비를 내가 쫙 줄여보는 거예요. 허리띠 바짝 졸라. 네. 그래서 이거의 목적은 돈을 이때 확 아끼자보다도 스타벅스를 하루에 꼭 2번 마셔야 될까? 매달 나가는 비용이 꼭 나가야만 할까? 내가 지금 있는 옷으로 믹스매치를 다 할 수 있는데 새 옷을 이렇게 자주 사야 될까? 이런 식으로 한번 점검을 해보는 거죠. 아 이거 안 써도 되네를 깨닫는. 맞아요. 그리고 이거를 뭐 영원히 아껴가 아니라 단기적으로 하니까 이게 수월하기도 하고 습관을 점검하면서 내 소비 습관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더 궁극적인 목표는 그럼 내가 최대한 투자할 수 있는 돈이 얼마까지 나와를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나는 매달 내라 입자 한번 쫙 조이면은 나 이만까지 벌 수 있어.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이번 달은 좀 투자를 더 해야겠어. 그리고 이때 쫙 길을 빼는 거죠.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거가 얼마까지인지를 알 수 있는 게 소비 디톡스입니다. 저도 이제 지난번 영상 만들면서 이제 가계부를 뒤늦게 이제 쓰기 시작을 했는데 아우, 투자금 잘 마련해서 저도 이제 투자를 해봐야겠는데 네. 오늘은 뭐 추천 안 해주십니까? 요즘 뭐 이렇게 AI가 그렇게 뜬다는데 요즘 AI 투자가 난리예요, 난리. 어느 정도는 주식시장을 AI 투자와 AI 인프라 투자가 멱살 잡고 끌고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씹어 먹고 있죠. 네. 앞으로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앞서 말한 대로 아무도 모르지만은 AI 같은 이런 큰 메가 트렌드가 있을 때는 좋은 투자 기회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뭐 AI를 좋아하든 싫어하건 관심이 있건 없건 이거는 눈여겨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에 제가 할 얘기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 가족은 항상 강조하는 투자하려면 공부를 해야 돼요. 이 얘기는 한편 충분히 나오니까 다음에 가루술 하나 마시면서 이 얘기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제 개인적인 질문이니까 제가 또 술을 한번 준비해볼게요. 아, 너무 좋습니다. 저희 지난 영상에 투자 자금 어떻게 만들고 주식 언제 파는 게 좋은지에 대한 댓글 많아서 오늘 관련된 내용들을 위주로 한번